발굴 이후 도굴꾼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1920년대 평양 일대는 대도굴의 시대를 겪게 됐다. 도굴된 문화재는 제대로 된 발굴 기록도 없이 개인 수장가 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다. (1926년) 조선 총독부는 경주에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을 설치한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보존 전시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또 경주가 신공황후의 정벌지라는 일본 서기의 기록 때문인지 데라우치 전 총독이 옛것을 익힌다는 뜻의 온고각이라는 희연판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차 선생님, 이게 데라우치가 직접 이렇게... 초대 박물관장은 모로가 히데오란 일본인이 맡았다. 당시 경주 보적 보존회에서 활동하던 경주의 실력자였다. 사이토 총독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씩 불시에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경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앞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면서 모로가 히데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모로가 히데오가 불국사로 가서 총독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고적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특별한. 모로가는 경주 지역 고분 발굴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1921년) 경주에서는 세기의 발굴이라고 하는 금관총의 발굴이 있었다. 화려한 금관의 출토는 총독부에게 고적조사 사업이 훌륭한 문화사업이라는 좋은 선전거리가 됐다. 총독부는 영어로 된 특별 사진집을 만들어 치적을 자랑하는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물관의 본관 옆에 금관을 보관하는 별도의 건물을 세우기도 했다. 저 뒤에 보이는 소나무 뒤에 보이는 정자 자리가 바로 금관고의 그 옛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금관고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으려는 경주 부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모금된 돈 11,000원을 기반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을 벽돌로 쌓았고 출입문에다는 철문을 달아가지고 도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관고의 건립은 경주 박물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 역사적 발굴이었던 금관총 특별 보고서. 보고서 안에는 모로가 히데오의 역할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모로가의 도움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모로가는 발굴 이전 이미 유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공식 발굴 이전에 유물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웠다는 의미다. 게다가 그는 유물 수습에도 관여했다. 금관총 유물이 나왔을 때 그 유물의 일부가 일본인 개인 수집가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관총 발견 당시 유물을 수습한 사람이 모로가 히데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로가 히데오가 일부 유물을 개인적으로 사장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그 개인 수집가들한테 판매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 개인 수집가는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로 보인다. 오구라 컬렉션 안에는 개인 소장이 불가능한 총독부의 공식 발굴 유물인 금관총 유물이 8점이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이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당시 금관총 유물은 반출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뺌을 하기도 했다. 총독부는 조선의 유물은 조선에 둔다는 신조를 철저히 지켜왔으며 그것이 통치 원리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할 서감리 205호 유물이나 금관총 유물같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다. 지금도 우리 눈에 살아나올 것처럼 보이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완벽한 모사라든가 세기의 발굴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라 금관총의 발굴,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복원 등은 모두 일제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일제의 관학자들이 조선 고적조사 사업을 조선과 조선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왜 이토록 조선의 고적조사 사업에 힘을 쏟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본질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이 땅의 수많은 문화재 반출과 파괴에 앞장섰던 것 역시 일제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근전정 옆에는 세자가 거처하던 동궁이 있다. 세자가 거처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자선당은 지난 1999년 복원된 건물이다. 자선당은 일제 식민 통치 지적을 자랑하기 위한 행사를 위해 철거됐다. 식민지로 전락한 500년 왕조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1915년도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우리 식민지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1915년도에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그러니까 경복궁 내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진회, 그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 연도 1914년도부터 경복궁 일대 정각을 흘러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그 자선당 유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위해서 경복궁 내에서 이제 대규모 일제는 자선당 일대를 헐어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준비를 위해서 인근에 있던 자선당하고 비연각 같은 경우에는 싹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그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던 공진 미술관이 들어서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탑들, 여기는 이제 드문드문거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쪽에도 쭉 해서 이렇게 한 뭐 10여 개 이상 정도의 어떤 석탑이나 그 다음에 그 철불상, 석불상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했었거든요. 총독부는 자선당과 그 앞의 전각들을 모두 헐어버린다. 자선당 자리에는 현대식 석조 건물이 들어선다. 새로이 세워진 석조 건물은 공진회 때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그 후 총독부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정궁이 대규모 야외 전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해체되어버린 자선당은 어떻게 됐을까? 도쿄의 아카사카, 이곳에선 자선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은 일본의 사업가 오쿠라 기야치로의 저택으로 세자의 동궁이 일개 사업가의 집의 부속물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자선당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없어져 흔적도 없이 일본 땅에서 사라지는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오쿠라 역시 일본의 재벌급 기업가로 조선의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사람이었다. 오쿠라는 자신의 집에 일본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오쿠라 집고관을 세웠는데 자선당을 조선관으로 이름을 바꿔 전시관으로 활용했다. 오쿠라는 총독부에 조선의 석탑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의 문화재 반출은 금지도 했지만
그만큼 권력과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